생명과학원 수강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두 번째 원격 수업 내용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방영국법 내용 다루고 군집의 또 종류 생태 분포 여기 다뤘었는데 열대지방에 열대우림 표시 안 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 표시해 두었습니다. 다른 건 다 똑같고요. 자, 이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군집 내 개체군의 상호작용에 대한 걸 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드렸죠. 이거는 개체군 간에 또는 군집 내에 이렇게 상호작용으로 표시해 주기도 하는데 우리 지지난 몇 시간 전에 배웠던 개체군 내 상호작용 기억나시나요? 텃세, 사회생활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이거하고 비교해서 되게 잘 나온다.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군집 내에는 여러 종이 있잖아요. 2종류 이상의 개체군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여러 종이 나오면 그거는 군집 내예요. 그 다음에 그냥 하나의 종 내에서 지들끼리 치지고 볶고 막 한다. 그러면 그거는 개체군 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대신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 부분이 책에는 많이 없는데요. 제가 좀 한 4개 정도를 그릴 거예요. 추가로 꼭 반드시 그려 놓으시고 그래프 같은 게 좀 잘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 문제에도 나왔는데 얘가 이익이냐 그러니까 이익도 해도 없느냐 해를 입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사례들 실제 사례들 그런 부분들이 잘 나올 수 있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고 요거는 수업하면서 다시 또 강조하겠습니다. 자, 군집 내에는 여러분 교과서 펴주시고 준비하셨죠? 172쪽이고요. 학습지는 47쪽입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군집 내에서 2종류 이상의 개체군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호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종간 경쟁, 분서, 공생관 기생, 그 다음에 포식, 피식. 이거는 되게 많이 나오죠. 포식, 피식은 한 4가지, 5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경쟁과 분서 이게 각각이에요. 한번 먼저 볼게요. 경쟁. 한 종류의 여러 종류의 개체군이 어울려 살게 되면 이들 간에 먹이나 공간, 여러분 우리 가족에도 언니 오빠랑 동생이랑 이거 가지고 많이 싸우잖아요. 먹을 것이나 공간, 자기 공간 가지고 종간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2종이 먹이와 자원을 두고 다투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2종에게 모두 다 미쳐요. 자, 생활 양식이 비슷한 개체군들은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살 수가 없어요. 2종의 집신벌레는 따로 키웠을 때는 집신벌레가 아주 잘 나오고요. 따로 키웠을 때는 모두 잘 자라지만 2종을 함께 키웠을 때는 한 종의 집신벌레는 사라지고 다른 종인 애기 집신벌레만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자, 경쟁이라는 말은 일단 뭐냐면 먹이와 자원을 두고 서로 다툰다라는 것이 경쟁이에요. 경쟁의 의미. 그 다음에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제 2종 간에 같은 장소에서 먹이와 자원을 두고 경쟁하면 한 종은 살아남고 한 종은 사라지게 돼요. 이거는 경쟁 베타의 원리입니다. 2개의 용어가 여러분 달라요. 경쟁은 서로 싸우는 거고 한 종은 사라져 버리는 것은 경쟁 베타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타주의 이런 거 보셨죠? 한 종은 없어지는 거, 그게 경쟁 베타예요. 용어가 다르다는 거. 그래프 한번 보실게요. 자, 2 집신벌레 간의 경쟁이면 집신벌레 이름 외울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근데 간혹 나오기도 해서 제가 적어드리는 거 뿐입니다. 카우다툼이라는 집신벌레가 있고 애기 집신벌레는 아우렐리아 요렇게 있는데 얘네가 여러분 배양 일수에 따라서 개체수가 점점점 증가하는 모양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생장 곡선에서 S자 곡선이죠, 여러분. S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곡선이 환경 저항으로 인해서 S자 곡선을 그려요. 근데 어느 정도 최대치까지는 다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 혼합 배양을 하니까 이제 싸울 거 아니야. 싸워서 한쪽은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그냥 집신벌레는 애기 집신벌레한테 잡아먹힌 게 아니고요. 그냥 죽은 거예요. 경쟁에서 뒤처져서 이렇게 죽게 되잖아요. 이 부분은 경쟁 베타가 적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죽어 없어지는 것이 지금 제가 말이 좀 센 것 같긴 한데요. 죽어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 경쟁 베타고 지들끼리 싸우는 것 자체는 경쟁이라는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알아두시면 되고 첫 번째가 경쟁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가 분서인데요. 분서는 우리가 사실은 개체군 내 상호작용에서도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같은 종끼리도 이렇게 위치를 달리 하잖아요. 은어끼리 이렇게. 그래서 텃세, 세력권 이런 표현 썼던 거 기억나시나요? 근데 이 분서는요. 자, 요거는 개체간. 자, 분서는 개체군간. 다른 종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은어와 피라미 이런 식으로 두 종이 나와야 되고요. 텃세는 은어끼리 이렇게 한 종에서 이런 말이고 분서는 두 종에서 달리 피해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두 번째 분서 볼게요. 개체군들은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같은 장소에서 부분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먹이를 달리해요. 이거를 생태지위 분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태지위는 먹이지위, 공간지위 생각나시나요? 그래서 복습이 중요한 겁니다. 먹이지위와 공간지위로 생태지위가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분서는 이 두 개를 달리하는 서식지 분리, 그 다음에 먹이 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아메리카의 솔새 같은 경우 한 나무에 여러 종이 살면서 사는 위치를 달리한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서식지 분리가 되겠죠. 공간의 개념 분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는 서식지 분리에 해당된다. 피라미는 은어가 없을 때는 개울의 중앙에서 녹조류를 먹어요. 그 해조류죠. 경쟁자인 은어가 나타나면 은어를 피해서 가장자리로 이동해서 수소 곤충을 먹어요. 그래서 얘는 먹이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먹이 분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텃세는 은어끼리 공간을 나누는 부분인데 피라미가 있을 때 은어는 녹조류도 먹지만 수소곤충도 먹어버리는 거예요. 얘를 피해서 다른 걸 먹는 거죠. 이렇게 먹이를 분리하기도 한다. 이건 분서의 개념이니까 헷갈리니까 여러분 잘 구분해 두시기 바래요. 뭐 시간대를 달리하는 방법도 있고 개구리끼리 알라는 시기를 달리하면서 완화하는 방법도 있다고는 합니다. 자, 왼쪽의 사진은 솔새의 그림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볼까요? 자, 포식과 피식 가볼게요. 포식과 피식. 두 종류의 이거는 우리 많이 해가지고 새로운 개념 나온 것만 조금 집중하고 나머지는 뭐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종류의 개체군이 먹고 먹히는 피식 포식, 먹는 쪽 포식, 먹히는 쪽 피식.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서 항상 증감은 우리 기억나시나요? 증감은 먼저 하는 것이 피, 개체수 많은 것도 피라는 거 피포 구분할 때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렸었고요. 한 번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피식자가 증가하면 포식자도 증가하고 피식자가 감소하면 포식자도 감소하게 돼요. 우리 이거 얘기했고요. 어떤 동물이 특히 다른 동물에게 먹힐 때
먹힐 때 포식자를 피식자의 천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쓰라소니가 천적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실까요? 토끼에게 쓰라소니가 토끼에게 천적이 된다. 쓰라소니라고 쓴 건데 글씨가 좀 별로죠? 다시 지우고 쓸게요. 쓰라소니가 토끼의 천적이 되겠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생인데요. 공생이 다시 개념이 상리냐 평리냐 요렇게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기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생과 기생 이렇게 갈게요. 자, 공생은 여러분 공생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로 긴밀한 연관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공생이라고 하고요. 서로 이익을 주고받으면 상리, 서로 주고받아 이익을. 한쪽은 이익인데 다른 쪽은 이익도 손해도 없어요. 한쪽만 이익이야. 편리. 이렇게 공생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개념이지만 이거는 한쪽은 해를 받아 오히려. 그 다음에 한쪽은 득을 얻는 기생이 있습니다. 기생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생충. 자, 그래서 여기 사례도 좀 나와 있는데요. 여기 흰동가리와 말미잘은 상리공생이 대표적인 예고요. 말미잘은 흰동가리를 보호해주고요. 흰동가리는 부스러기를 먹이로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삼과 수미고기는 은신처와 먹이를 제공받지만 해삼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아요. 그 얘는 제로예요. 예, 아무것도 해삼은 제로, 수미고기는 플러스. 참고로 여러분 플러스는 이익이고요. 마이너스는 손해고요. 그 다음에 제로는 이익도 해도 없는 것을 해만 쓸게요. 해도 없는 것이 제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말미잘도 플러스, 흰동가리도 플러스인데 수미고기는 플러스, 해삼은 제로. 아무 도움도 받지 않아요. 그냥 제공만 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겨우살이는 기생이잖아요. 그럼 숙주식물은 마이너스 해죠. 그러나 겨우살이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익과 손해 제가 강조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는 아직 안 그렸어요. 학습지에서 할 거거든요. 그거랑 실제 사례. 예를 들어 흰동가리 말미잘 그걸 편리공생 그러면 틀린 보기가 되겠죠. 겨우살이 그랬는데 이걸 편리공생으로 썼어. 그럼 틀린 보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실제 사례에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익이냐 손해냐 요거 좀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군집 내와 개체군 내 요거를 비교하시라라는 거 강조드렸어요. 쇠똥구리 이야기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식민지 정책을 많이 펼쳤잖아요. 유럽에서 영국에서 호주에 식민지를 건설을 했는데 소를 데리고 왔대요. 소를 데리고 왔는데 황소 2마리, 5마리 암소. 근데 소가 똥을 어마어마하게 싸잖아요. 여러분 소똥 보셨나요? 어마어마하게 싸는데 중요한 건 쇳덩구리를 안 갖고 왔던 거죠. 쇳덩구리는 이 똥을 분해하는 아이거든요. 근데 폭발적으로 새똥이 증가하니까 뭐 파리도 들끓고 뭐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호주 국립과학원에서 이 새똥구리를 약 50여 종을 도입을 했대요. 전 세계에서. 그런 이후에는 파리수도 줄어들고 기생충 감염률도 줄어들고 오히려 질산을 토양으로 방출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그래서 여러분 다 이런 공생관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 케이스고 이 생태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 이제 그러면 학습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47쪽 준비해 주세요. 자, 군집 내 개체군의 상호작용.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익이냐 손해냐 이거 따져주시고 그래프 그 다음에 실제 사례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알아두시라고 강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자체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과 전체적으로 비교하라는 거 강조했습니다. 자, 비슷한 개체군 사이에서 먹이나 서식지 두고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이. 이거는 종강 경쟁이 되겠어요. 자, 가우 다툼. 아까 제가 책에서 적어드린 거 기억나시죠? 아우릴레, 애기집 신벌레, 종강 경쟁이고
경쟁과 제가 종간 경쟁이 다르다라고 반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쟁 베타가 다르다라고요. 경쟁 베타의 개념은 불리한 개체가 소멸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쟁 베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일반적인 개체수라고 한다면 경쟁 그래프는 여러분 요렇게 이게 집신벌레 종이라고 하면 원래 자 제가 지우고 다시 할게요. 원래 이제 요렇게 기존의 종을 그릴 때 마음에 안 드네요. 이거 좀 지우고 기존의 종이 이렇게 집신벌레가 이제 이렇게 한 개치까지만 자란다고 이렇게 볼게요. 애기 집신벌레. 그런데 경쟁을 하게 되면 얘도 원래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고요. 얘도 원래보다 조금 더 줄어드는 이렇게 기존 선보다 줄어드는 요게 경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경쟁이라고 해서 아니면 경쟁 베타는 이렇게 아예 한 종이 아예 0으로 개체수가 사라지게 되는 거 그런 게 경쟁 베타거든요. 두 개 다 나올 수 있어요.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경쟁 그림은 두 개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화살표 아래로 한 건 개체수가 처음보다 줄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보다. 참고로 X축이 시간이면 Y축이 개체수입니다. 똑같아요. 한쪽만 쓸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생태지 분화. 자, 나왔으면 이게 뭡니까? 그렇죠. 분서가 됩니다. 분서는 여러분 텃새랑 비교해서 잘 알아두라고 했죠.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두 개체군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 활동, 공간, 시간, 산란시기, 먹이 등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 나오는 게 피라미와 갈견이, 은어와 피라미인데요. 요거는 서식지, 솔새도 나왔습니다만은 피라미와 갈견이가 이렇게 여러분 피라미가 두 개 다 나오는 거 아시나요? 은어랑 피라미는 먹이를 달리했었죠. 예를 들어 피라미가 적어볼까요? 없을 때 은어는 피라미를 위주로 써볼게요. 피라미 잠깐만요. 피라미가 은어가 없을 때는 녹조류를 먹었었는데 은어가 있을 때는 수소곤충을 먹었죠. 자, 그 다음에 피라미와 갈견이 서식지 분리는 뭐냐면 피라미와 갈견이가 원래 이쪽에다 쓸까요? 갈견이가 모두 다 하천 중앙에서 살아요. 중앙 전체에 이렇게 퍼져서 사는데 따로따로 살 때는. 그런데 피라미가 잠깐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죠? 지금 안 먹히고 있네요.